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머슴이 힘도 세고 머리가 좋은 떡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떡새는 그 마을에서 일을 잘하기로 소문이 났죠. 어느 날 작은 마님은 머슴을 불렀습니다. 떡새야, 이웃 마을에 두루마기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나를 따라오너라. 네, 마님. 하지만 건너 마을까지 가려면 산 한 개를 넘어야 하는데 작은 마님이 걸어가기에는 너무 험난하여 떡새는 마님이 걱정이 되었답니다. 작은 마님이 걸어가시기에는 길이 너무 험난합니다요. 알고 있다. 떡새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느냐? 아, 네, 작은 마님. 머슴은 마님이 넘어져서 다칠까봐 안절부절 못하면서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머슴은 마님이 항상 안쓰러웠답니다. 그래서 자기라도 마님을 잘 보살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작은 마님은 시집 온 지 며칠 만에 서방님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름시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도련님은 어릴 때부터 병으로 많이 아프셨던지라 돌아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죠. 그런데 큰 마님은 작은 마님이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고 매일 못살게 굴었답니다. 작은 마님도 떡새가 자신을 안쓰러워하는 것을 알기에 고맙기도 하고 편하다 보니 가끔 놀리는 재미가 솔솔했죠. 작은 마님은 머슴을 이번에 어떻게 놀려줄지 고민하다가 산 중턱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신용을 하기로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마님은 진짜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던 거죠. 머슴은 깜짝 놀라 마님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마님, 머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슴 얼굴에 말랑한 그 무언가가 은은한 향기와 함께 얼굴에 와 닿았답니다. 그리고 머슴의 큼직한 두 손은 마님의 가느다란 허리와 생각보다 큼직한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머슴은 남는 게 힘이다 보니 힘 조절을 못했던 거죠. 작은 마님도 아랫배를 스쳐 지나간 큼직한 몽둥이 같은 물건을 느끼고 말았답니다. 마님은 얼굴이 발그스레지면서 머슴의 물건이 자꾸만 궁금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떡새야, 내가 다리를 다친 것 같아 걷기를 못하겠다. 나를 업고 내가 쉴 수 있는 계곡을 찾아보거라. 네, 마님. 머슴은 마님을 업고 계곡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동안 마님은 오랜만에 남정네의 단단한 팔 근육을 느끼다 보니 점점 온몸이 더워지고 있었죠. 머슴의 얼굴은 가관입니다. 온몸이 뜨거워지다 못해 불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계곡에 도착하여 떡새는 마님을 넓은 바위에 살포시 내려놓고 마님한테 물어보았답니다. 마님, 제가 너무 더워서 그러는데요. 물에 들어가 빨리 씻고 나오면 안 될까요? 그래, 어서 씻거라. 나도 더워 씻어야 되겠다. 마님은 머슴의 물건의 크기가 궁금하여 안 보는 척하면서 머슴의 몸을 구석구석 보고 있었습니다. 머슴의 쩍 벌어진 어깨와 배에는 단단한 복근, 얼굴이 시커매서 항상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이목구비도 상남자처럼 잘생겨 보였답니다. 작은 마님은 저고리와 치마를 벗고 계곡물이 낮은 곳으로 가서 씻으려고 이동하는데 발을 헛디뎌 깊은 물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머슴은 풍덩 소리에 놀라 마님을 보니 깊은 물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머슴은 급한 마음에 달려가 안았는데 마님이 너무 놀랐는지 떡새의 목을 두 팔로 꼭 끌어안고 두 다리로 허리를 감쌌죠. 떡새도 얼떨결에 두 팔로 마님의 엉덩이를 감싸게 되었는데 참 자세가 묘했답니다. 결국 마님은 머슴의 몸을 불덩이도 아닌 용광로를 들이부었던 거죠. 작은 마님은 머슴의 몸에서 내려와 머슴의 솟아오른 물건을 보았습니다. 마님의 눈이 동그래지면서 놀란 표정을 짓고 생각했답니다. 이건 사람의 물건이라 하기에는 너무 크잖아. 마님은 너무 위험한 도발을 했다고 생각하는 찰나 이미 늦고 말았죠. 머슴은 마님을 안고 깊은 물을 찾아 들어갔고 온산은 두 사람의 신음소리와 첨벙거리는 물소리만 들릴 뿐 두 사람의 거사는 장소를 바꿔가며 여러 번 이어졌답니다. 머슴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님을 자신의 몸 위에 올려안았죠. 제가 마님을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요. 아니다, 떡새야, 나도 좋았단다. 이런 황홀함을 처음 느껴보는구나. 마님은 좀 전에 짐승 같은 머슴을 생각하며 살짝 미소를 지었죠. 머슴은 하얀 치아를 보이며 웃는 마님이 너무 예뻐서 지금이라도 같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생각하니
작은 마님을 고생시킬 게 뻔해서 자신이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슴은 생각을 했죠. 마님을 편히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요. 머슴은 마님을 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산 밑까지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작은 마님은 머슴한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걸어갈 테니 내려주렴.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해.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너나 나나 죽은 목숨이란다. 네, 작은 마님. 둘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집에 들어가 떡 쇠는 장작을 팼고 마님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떡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모르게 자고 있던 마님 귀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눈을 번쩍 떠보니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지 뭡니까. 이것이 집안일은 하지 않고 방에서 퍼질러 자고 있어. 어디 한번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시어머니는 온갖 욕을 며느리한테 퍼부었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떡새였답니다. 떡새의 눈에서는 도끼가 서려 있었는데 누군가 그 눈빛을 봤다면 소름이 끼쳐 떡새 옆에 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작은 마님은 떡새의 위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떡새가 좋은 방법을 찾아냈답니다. 머슴은 바로 큰 마님한테 건너 마을 유신의 며느리한테 일어난 일을 고했습니다. 큰 마님과 상황이 비슷해 유신애가 며느리한테 하는 모든 것을 따라한다는 것을 떡새는 알고 있었죠. 큰마님 유신에는 사람을 사 밤에 며느리를 보쌈하여 먼 곳에 사는 늙은 총각 집에 놓고 왔다고 합니다요. 큰마님은 어찌하실런지요? 나도 똑같이 해야지. 속이 다 시원해지겠네. 호호호. 그런데 유신에는 그 총각 집에 쌀 10가마니를 줬다고 합니다요. 며느리가 애가 생길 때까지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요.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하마. 떡새가 가서 며느리가 찾아오지 못할 집을 찾거라. 그리고 성질 못된 총각 집으로 찾거라. 내 큰마님 명심하겠습니다요. 그런데요, 늙은 총각이 자꾸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요. 안 주면 관아에 고한다고요.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요. 그럼 어찌해야 한다는 말이냐? 제가 큰 마님한테 탈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요. 그런데 제 청 하나만 들어주셔요. 이 일만 잘 처리해준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마. 제가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큰마님의 재산을 몇 곱절로 키워드리겠습니다요. 똑똑한 떡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죠. 그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며느리를 우리 집에서 치워야 내가 맘 편히 살 수 있을 테니 떡새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마. 네, 안방마님 감사합니다요. 떡새는 섬뜩한 눈을 하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쌀 10가마니를 어떻게 굴려야 작은 마님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과 장사 미천을 만들 방법을 밤새 고민을 했죠. 그런데 매해 봄이 되면 대감마님이 최진사 댁에 쌀을 보내고 소금을 받아오라는 심부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감마님은 한양에 가서 소금을 비싸게 팔아 이득을 챙기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자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어서 흘려보냈던 일이 지금은 떡새한테는 큰 기회를 만들어줄 일이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떡새는 모든 계획을 마치고 집을 떠나기 전 큰마님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요.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그 늙은 총각이 마른 여자는 싫어한다고 합니다요. 힘이 없으면 일을 못 시킨다고요. 보름이면 큰마님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으시니 지금부터라도 작은마님을 없는 사람 취급하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작은마님이 너무 말라서 그 총각이 다시 가져가라고 해도 문제입니다요. 그건 그렇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가 화날 이유도 없지. 그래, 알았다. 떡새는 밤이 되어 작은 마님을 찾아가 꼭 안으면서 귓속말로 이제 큰마님은 작은마님 방 근처에 오지 않을 테니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그리고는 둘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실오라기 하나 안 남기고 떡새는 작은 마님의 깊은 곳을 찾아 둘은 뜨거운 이별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떡새는 보름에 걸쳐 모든 것을 성사시키고 작은 마님을 모실 집과 장사 미천을 준비해 놓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떡새는 큰 마님한테 오늘 밤 보쌈을 할 터이니 노비들이 일찍 잘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답니다. 어두운 밤이 찾아왔고 그날 밤하늘의 별들은 무수히 반짝여 둘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떡새는 조심히 작은 마님을 보쌈에 넣고 담을 넘어 깊고 깊은 숲으로 달렸습니다. 한참 뒤 떡새는 작은 마님과 함께 살 집에 도착했죠.
마님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죠.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 평민처럼 살아도 떡새와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살림살이 조금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 떡새는 이런 방도 좋다고 행복해하는 작은 마님을 보니 사랑스러웠죠. 하지만 떡새가 준비한 것은 이것이 아니었답니다. 벽에 있는 작은 벽장 문을 열고 큼직한 엉덩이만 내놓고 무언가를 치우고 있었는데 작은 마님은 빵빵한 엉덩이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뒤에서 떡새의 엉덩이를 끌어안았답니다. 떡새는 마님을 보고 피식 웃고는 마님을 번쩍 안아 작은 벽장에 집어넣고 밀었습니다. 마님은 작은 벽장에 갈 곳도 없는데 떡새가 사정없이 밀어서 당황했지만 밀어도 뒤로 밀려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얼떨떨했답니다. 비밀의 방처럼 또 하나의 방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마님, 여기는 안전합니다요. 이제 이곳에서 마님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방 안은 햇빛이 가득해 밝았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작은 정원이 있었는데 산으로 둘러싸여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의 정원 같았죠. 마님, 정원을 중심으로 기와집을 크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정원에 마님이 좋아하시는 수국, 라일락, 수선화 그리고 채송화, 꽃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마님은 너무 행복해서 떡새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다음 날 큰 마님은 아주 작은 미천을 주면서 몇 곱절로 만들어 오라는 말에 떡새의 복수심만 커졌죠. 떡새는 장사의 신이 된 것처럼 손대는 모든 일이 잘 되어 큰 마님이 원했던 몇 곱절의 수익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아주 작은 미천을 줬기에 큰 돈은 아니었죠. 그렇게 하여 떡새는 상단을 만들었답니다. 큰 마님은 머슴이었던 떡새도 상단을 차렸는데 양반인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떡새가 인삼을 사들여 다음 해에 비싸게 팔아 이문을 많이 남기는 것을 보고는 큰 마님은 봉구화범을 시켜 살 수 있는 인삼을 모두 사들이라고 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떡새는 피식 웃었답니다. 그리고 모든 인삼을 팔았습니다. 이문을 많이 남기고 말입니다. 큰 마님의 곳간이 터져나갈 정도로 인삼으로 그득그득 채웠죠. 그리고 다음 해에 큰 마님은 봉구화범을 불렀습니다. 이제 인삼을 장에 나가 팔거라. 좋은 가격으로 팔아야 한단다. 알았느냐? 네, 마님. 큰 마님은 많은 이문을 볼 생각에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장에 갔던 봉구화범이 가져갔던 인삼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인삼을 다 팔고 왔느냐? 그게 아닙니다요. 아마님 글쎄, 인삼 가격이 폭락을 해서 마님이 산 인삼 가격에 반토막으로 내놓아도 팔릴까 말까입니다요. 큰 마님은 기겁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쳤답니다. 아니 된다. 그렇게 팔 수는 없다. 내가 어떻게 산 인삼인데 논 팔고 밥 팔고 대감이 알면 나는 죽은 목숨이야. 큰 마님은 쓰러져 몸져 누웠답니다. 며칠 후 떡새는 이쯤에서 큰 마님을 찾아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큰 마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요. 어찌 저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많은 인삼을 사셨나요? 떡새야 이것을 어찌하면 좋다라는 말이더냐? 인삼을 다 팔지 못하면 난 죽은 목숨이야. 마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사겠습니다요. 다만 인삼이 팔리지 않으면 저도 썩어서 버려야 하는데 지금 시세로 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요. 그래? 그렇게라도 사준다면 나야 고맙지. 떡새야 너밖에 없구나. 떡새는 속으로 통쾌했답니다. 올해 인삼 가격이 저렴한 것은 상품이 좋지 않아 가격이 저렴하게 내려간 것인데 큰 마님이 산 인삼들은 최상급이기에 돈을 더 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하여 떡새는 큰 마님의 욕심을 이용하여 작은 마님의 복수를 했답니다. 욕심은 적당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지만 지나치면 이를 그르치는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내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벚꽃 야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함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